안녕하세요. 저는 목동다운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나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12월에 개강하는 미적분 원 수업을 담당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개강을 놓친 학생이 있다면 제 수업을 들으면 좋겠죠. 이제 그러고 이번 겨울방학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수업은 공통수학 1입니다. 그쵸? 이제 그래서 12월 미적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을 1시간 반 전에 미리 좀 불러서요. 학생들 개별적으로 공통수학 1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거고요. 그래서 기본 실력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상태를 12월 동안 만들어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클리닉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런 후에 1, 2월에 필수 특강으로 공통수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이때는 학생들이 내신 빈출 심화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까지 실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3월을 대비할 수 있게 할 건데요. 공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르면 초등학교 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3월 달에 적어도 정말 적어도 3-4번은 선행을 하고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탄탄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이번 겨울방학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적분 1 수업도 공수를 위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러고 1, 2월 2달 동안 정규 수업으로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할 거예요. 공수 2는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무슨 2달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공수 2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 내려왔고 함수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지금 굉장히 자명합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3주로 굉장히 짧죠. 여름방학은 실전 내신 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공수2를 심화까지 해놓으시지 않으면 여름방학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규 수업 2달 동안 공수2를 진행을 할 거고요. 대수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2달 동안 주 2회 대수 특강까지 열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겨울방학 이제 3달 동안 수능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를 빼고요. 그렇죠? 근데 확통을 제가 참 잘 가르치는데요.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에 경우의 수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강의할 때 확률과 통계에 있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내용까지 추가로 강의할 내용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12월에 강의할 미적분 1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미적분 1 수강 대상은 미적분 1을 한 번도 수강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적분 1은 12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전 딱 2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이게 중학교 학생들이 정의가 왜 중요한지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책 제목을 보시면 개념 원리, 수학의 정석 이런 책들은 다 정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냥 문제만 풀어요. 그쵸? 이제 근데 미적분 1만큼 정의와 성질이 중요한 과목이 없습니다. 이제 1, 2, 3단원, 극한, 연속, 미분, 계수까지 다 정의와 성질로만 문제를 풀어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라는데 아니 내가 첫날 배웠었던 정의와 성질 이용하면 그냥 문제가 풀립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문제풀이 스킬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가르치고요. 하지만 문제풀이 스킬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은요. 꾸준히 1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원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미적분만한 과목이 없고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의하는 스타일이고요. 당장 공통수학 1만 봐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있어요. 저는 거기만큼 원리가 중요한 단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까지 아이들이 그런 원리의 중요성을 깨치기에 미적분만한 과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입니다. 이 모든 수학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프에 좀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미적분 원쯤 되면 학생들이 문제집 해설지를 의존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집 해설지에는 한 페이지 가득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실전 문제 풀이는 그래프 몇 번 그리고 문제 수식 몇 줄 적으면 끝나요. 그런 풀이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통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수학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2차 함수는 1학년 1학기 과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식으로도 문제가 꽤나 잘 풀리는 편이에요. 근데 수식 문제 풀이는 한계가 있죠. 단점이 굉장히 큰데 그게 바로 시간 관리. 이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은 내신 시험을 봐본 적이 없잖아요. 그 타이트한 시간과 효율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체감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프 풀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나는 수식으로 문제 풀리는데 그래프 너무 어려워. 난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문제 풀어야겠다. 하고 내신 시험 보면 시간 관리 때문에 망하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그래프 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도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문제풀이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리고 또 그래프적인 부분인데 공통수학 1에서도 2에서도 접선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접선은 본격적으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 접선은 직선이고요. 직선의 핵심은 기울기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미적분이란 과목이에요. 이제 그래서 공수 1을 가르치다 보면요. 직선에 대한 개념이 중학교 2학년 또는 공수 1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들과 미적분 1을 잘 배워서 직선의 핵심,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요. 문제풀이 사고력이 완전 달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접근하기 그리고 그래프적인 사고를 기르기 저처럼 이제 그 두 가지로 이 소중한 12월을 아이들이 미적분에 투자할 가치는 좀 충분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를 다들 모르실 테니까요. 여기에 이제 저는 수업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총 3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일정 점수 미도달하면 제 시험을 보는데 물론 학생들이 고등부에서 제 시험이라니요? 좀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말은 잘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첫 시간부터 제 시험의 중요성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시험지 풀이를 하나하나 첨삭을 다 해서요. 맞춤 문제도 풀이 방법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다시 첨삭을 해주는 좀 그런 편이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셔플 테스트입니다. 이 셔플 테스트가 뭐냐면 쉬운 문제를 센 B 정도의 난이도예요. 이거를 20문제, 유형을 섞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테스트인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센은 잘 풉니다. 근데 센 셔플은 못 풀어요. 유형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게 센 문제를 풀 때 아니 뭐 내가 세 번째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럼 위에 있는 2문제 보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네? 하고 베껴서 따라 풀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 문제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학교 내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센은 잘 푸는데 센 셔플 풀리면 20문제 푸는데 40-50분이 걸려요. 그럼 내신 시험 망하는 거죠.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형이 섞여 있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20문제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컷을 하면은 시험은 항상 잘 봐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센 셔플이 있고요. 이제 그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개강 초에 상담을 개별적으로 해서 추가 문제집을 잡아서요. 보통 매일 20문제씩을 잡는 편인데 학생에 따라 이 용량을 좀 조절하는 편이고 요거를 이제 카톡으로 인증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랑 일주일에 학생들이 카톡으로 연락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몇몇 가끔씩 남학생들은 저랑 좀 카톡을 하기가 싫은지 안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수업 전후 또는 클리닉에 추가적으로 불러가지고 마무리를 시키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제가 좀 떨리고 있지만 좀 밝고 명랑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좀 엄격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숙제의 중요성은 제가 수업 오프닝 때 충분히 강조를 하고요. 숙제를 못했을 때 이거 미루면 또 다른 거 미뤄지잖아. 웬만하면 그날 남아서 마무리를 하자. 라고 하면서 숙제는 꼭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기. 물론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희 특징이자 약속은 뭐냐면 복습 노트를 쓰는 건데 복습 중요한 거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복습하는 습관 잡힌 학생 별로 없고요. 그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 복습 노트가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들었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5문제 정도를 노트에 정리를 하게 돼요. 방법은 이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게 딱 한 번만 시켜보면 공부를 잘 할 학생과 못할 학생이 확실히 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는 당연히 뭐가 중요한지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 판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 전 또는 쉬는 시간에 틈틈이 일일이 검사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중요한 개념 배웠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너 분명 이거 저번 시간에 질문했었는데 이 문제 정리 안 했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점점 개선되면서 뭐가 중요한지 본인이 어떤 문제를 모르는지를 잘 정리가 되면서 그런 습관이 잘 길러지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이렇게까지가 저의 이제 복습 노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딱히 네. 마지막으로 제 이제 나머지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겨울방학 커리는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통수학 2를 정규 수업으로 깔고요. 근데 이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학년 1학기가 대수이기 때문에 대수 특강을 많이 듣지만 지금 몇몇 학교들이 뭐 강서, 대일, 명일 고등학교 정도가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 1을 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미적분 1 특강까지 여름방학 때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래였고요. 감사합니다.